안녕하세요. 진달래 실버대학 어르신들 반갑습니다. 마음이 분주해지는 겨울입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좀 둔하고 찌뿌둥한 느낌이 들지 않으셨나요? 저도 그렇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워지니 일어나기도 싫고 움직이는 것이 귀찮아지는데요. 귀찮은 몸과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면 몸이 예전처럼 움직여지지 않고 아픈 곳도 생기고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 실버대학에서 배운 건강박수로 하루를 시작하시면 몸에 온기도 돌고 가볍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어김없이 떠오르는 아침에 감사하며 감사와 행복으로 마음을 옮겨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아는 어르신은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신데요. 그분이 자주 하시는 말씀은 나이가 드니까 좋은 게 많아요. 들은 것도 금방 잊어버리고 아는 것도 금방 생각이 나지 않아요. 아무래도 행동도 굼뜨니 주변에 도움받을 일도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몸이 그만큼 안 따르는데 모든 것을 기억하고 또 모든 것을 젊은이들처럼 완벽하게 처리하고 살려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또 나이가 들어서도 눈이 너무 좋다면 이것저것 정리하느라 몸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드는 대로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받아들이면 행복하고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어떠신가요? 늘 들은 것도 금방 잊어버리고 몸은 여기저기 아프고 나이 들면 몸도 고추장스럽고 좌절과 불행에 마음을 내어주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컵에 반쯤 담긴 물을 보고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는데요. 오늘 실버대학은 나는 기쁘다, 행복하다, 멋지다, 나이가 드는 것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외치며 즐겁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할 문화공연 프로그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나는 건강 댄스, 두뇌에 활력을 주는 종이접기, 특별한 언어 수어 댄스, 함께 부르는 노래교실, 재미와 교훈이 함께하는 구연동화, 그리고 장기자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송가인의 검은고야 노래에 맞춰서 저희들과 함께 댄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아리랑 노래 좋아하시죠? 네, 아리랑 노래 나오는 이렇게 어깨를 덩실덩실 어깨춤의 동작이 나오고요. 이 검은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튕기듯이 이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이런 동작이 나옵니다. 이 주요 동작이고요. 지금부터 그럼 저희들과 이 검은고야 노래에 맞춰서 함께 댄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못 가게 붙잡아보자. 검은 고야 오동잎 떨어진 달 밝은 밤에 너하고 나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메리 크리스마스! 12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트리에 맞는 예쁜 종이접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예쁘게 트리 장식을 만들어 갖고 왔는데요. 결코 어렵지 않고 쉽게 저와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일반 색종이가 있는데요. 이 색종이에 4분의 1만한 우리 색종이를 오늘은 쓸 거예요. 그래서 이 색종이는 오늘 안 쓰고요. 이렇게 4분의 1만한 색종이 4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색깔. 두 가지가 다르죠? 다른 색깔도 4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도일링 페이퍼가 있고요. 끈, 양면 테이프, 기본으로 갖고 있는 가위와 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이렇게 면봉이 필요한데요. 이거는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있으시면 우리가 활용해서 같이 사용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예쁜 트리 장식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초록색과 빨간색 4장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접기를 할 건데요. 접기도 되게 간단한 접기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밖으로 보일 것을 항상 이렇게 아래쪽에 놓으시고요. 한쪽 면을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삼각 접기를 할 건데 이렇게 한쪽을 접어서 이 끝면에 딱 일치하게 맞게 꼭꼭 눌러주세요. 양쪽을 접어주시면 돼요. 이게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정말 쉽죠? 우리 어르신들 쉽게 따라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세모 하나가 끝났고요. 자, 이번에 초록색도 한번 접어보겠습니다. 초록색도 위로 나올 부분이 아래로 가게 하셔서 살짝 반으로 접으시고요. 또 세모 접기. 반대로 세모 접기. 이렇게 빨간색 4개, 초록색 4개, 4개를 함께 똑같은 방법으로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접어갖고 왔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이거 붙이시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풀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도일링 페이퍼도 있는데요. 옆에다 놓고 자, 이 빨간색 먼저 풀칠을 하실 건데요. 풀칠을 해서 둥그렇게 만들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접힌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끝까지 풀칠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윗부분에 풀칠을 하셔서 풀칠도 너무 많이 하면 미끄러워서 잘 붙지 않거든요. 풀칠을 하셔서 이 부분 손가락을 넣으시고 반으로 이렇게 제가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잘 잡으셔서 꽃갈 모양처럼 이렇게 풀을 붙여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꼭꼭 눌러서 우리 10번만 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을 세시면 이거 딱 붙어요. 이렇게. 이런 모양을 우리 함께 만들어 볼 건데요. 다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풀칠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손가락으로 잡으시면서 이렇게 꼭꼭 붙어라 하시면서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실 건데요. 빨간색 4개, 초록색 4개 이렇게 완성하셔서요.
여기 보시면 도일링 페이퍼가 있는데 이 안에 우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붙여주실 거예요. 도일링 페이퍼 위에 우리가 붙여줄 건데요. 먼저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신 꽃갈 모양 빨강, 초록색을 옆에 두시고요. 이 풀을 이렇게 달팽이 모양처럼 살짝 페이퍼 위에 발라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원을 따라서 이걸 초록색, 빨간색 번갈아 가면서 붙여주실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살짝 예쁘게 양쪽에 바깥 부분에 도일링 페이퍼가 보이게 하시면 더 예쁜 그 장식이 됩니다. 초록색, 빨간색, 또 초록색 한 바퀴 돌려주시면 정확히 이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붙이실 때 이 안에 꽃갈 모양 안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꼭꼭 눌러주세요. 몇 번씩. 그러면 잘 붙습니다. 초록색 붙여주시고 빨간색도 간격을 보시면서 붙여주세요. 보시면서 이렇게 뜯다 싶으시면 옆으로 밀어주시면 돼요. 자,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동그랗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금방 붙여지죠? 예쁜 트리 장식이 이렇게 완성됩니다. 자, 이렇게 하신 후에 우리 아까 보시면 제가 이렇게 면봉을 있으신 분은 이 면봉을 사용할 거고요. 없으시면 그냥 이대로 장식하셔도 되는데요. 자, 있으신 분은 이렇게 이 면봉 하얀 부분만 쓸 거거든요. 가위로 싹둑 잘라주세요. 그러신 후에 이 안에 풀을 살짝 발라주시고 면봉을 세워서 마무리로 콕 눌러주시면 됩니다. 콕 눌러주셔서 조금 기다리시면 얘가 붙어요. 자, 이렇게 하나의 트리 장식이 완성됐어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장식은 제가 우리 어르신들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종이 위에 붙여왔는데요. 하나를 이렇게 만드셔서 우리 방문이나 벽에 예쁘게 붙여주시면 즐거운 또 예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2월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행복한 크리스마스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꿈꾸는 그곳은 나의 님이 계신 곳 정다운 그의 얼굴 바라보며 마음껏 미소 지을 거야.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나를 놓지 마오. 사랑하는 님이여 나의 귀에 속삭여 주오. 나를 가장 사랑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은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내가 꿈꾸는 그곳은 나의 님과 주
내가 꿈꾸는 그곳은 나의 님과 속삭이는 곳 정다운 그의 손을 잡고 밤새 노래할 거야.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나를 놓지 마오. 사랑하는 님이여 나의 입술의 꿀 같은 당신의 그 사랑 안에서 나를 녹여주오.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꽃물이 들었어요. 외로웠던 나의 가슴에 빨간 노란 분홍빛에 꽃피고 사랑 꽃물이 어서 내게로 오세요. 어서 손잡아 주세요. 나는 그대의 남자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줄게요. 눈물이 랑치지 말아요. 아픔이 랑치지 말아요. 이제는 그대만이 나의 전부예요.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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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물든 나의 가슴에 상처를 주지 마세요. 그대를 사랑합니다. 꽃물이 들었어요. 외로웠던 나의 가슴에 빨간 노란 분홍빛에 꽃피고 사랑 꽃물이 어서 내게로 오세요. 어서 손잡아 주세요. 나는 그대의 남자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줄게요. 눈물이 랑치지 말아요. 아픔이 랑치지 말아요. 이제는 그대만이 나의 전부예요.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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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물든 나의 가슴에 상처를 주지 마세요.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동심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는 동화구연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청개구리. 아니,
얘가 도대체 어디 간 거야? 혹시 뱅골에 간 건 아닐까? 그렇게 가지 말라고 했는데. 아유. 엄마! 개구리 왔어? 이게 무슨 냄새야? 뱅골 풀 냄새가 나는데? 아니에요. 안 갔어요. 뱅골은 뱀들이 사는 무서운 동네야. 절대로 가서는 안 돼. 엄마하고 공부하자. 자, 따라 읽어. 개굴, 개굴. 굴게, 굴게. 굴게, 굴게가 아니라 개굴, 개굴. 아이, 재미없어. 굴게, 굴게. 공부 다 했으니까 놀고 올게요. 아휴, 개구라. 개구라. 개구리 어머니, 개구리 어머니, 큰일 났어요. 개구리가 뱅골에 갔어요. 뭐? 우리가 그렇게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갔어요. 아이고, 이를 어쩌나. 아유, 개구라, 개구라. 아, 다들 여기가 왜 무섭다는 거지? 으스스한 게 시원하기만 한데. 헤엄이나 쳐야겠군. 오늘은 아주 맛있는 요리를 먹을 수 있겠군. 톡뱀이다. 톡뱀 아저씨,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어림없는 소리. 난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잠깐! 이놈 독뱀아, 내 아들에게 손끝 하나 대지 마. 엄마 개구리까지 오늘은 배가 부르게 먹을 수 있겠구나. 이놈 독뱀아, 덤벼라. 이야, 이야, 이놈 독뱀아, 개구리 독뱀이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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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엄마, 아줌마 괜찮으세요? 독뱀의 독이 온몸에 퍼져 살 수 없을 것 같구나. 개구라, 내가 죽거든 산이나 들에 묻지 말고 꼭 냇가에 묻어다오. 엄마, 돌아가시면 안 돼요. 엄마의 소원대로 냇가에 꼭 묻어드리겠어요, 엄마. 안 돼, 개구라. 냇가에 무덤을 만들면 비가 오면 떠내려가고 말아. 그래, 개구라. 아줌마가 냇가에 묻어달라고 하신 것은 너가 언제나 거꾸로 하니까 그런 거야. 냇가에 묻어드리면 안 돼. 아니야. 엄마의 마지막 소원인데 어떻게 또 어겨? 꼭 냇가에 묻어드려야지. 엄마. 네. 개구리가 마인드 강연을 듣고 마음의 세계를 알았더라면 엄마의 마음을 잘 알았을 텐데 안타깝네요. 오늘도 재미있는 손니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니 준비! 야! 개구리 가족이 목욕탕에 갔어요. 아빠 개구리 뻑뻑뻑뻑뻑. 엄마 개구리 뻑뻑뻑뻑뻑. 애기 개구리 뽀뜨득 뽀뜨득. 아이 시원해.
아빠 개구리는 길다란 타올로 뻑뻑 뻑뻑뻑 밀어주시고요. 엄마는 우아하게 목을 뻑뻑 뻑뻑뻑. 애기 개구리는 뽀뜨뜨 뽀뜨뜨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님 준비! 야! 개구리 가족이 목욕탕에 갔어요. 아빠 개구리 뻑뻑 뻑뻑뻑. 엄마 개구리 뻑뻑 뻑뻑뻑. 애기 개구리 뽀뜨뜨 뽀뜨뜨. 아이 시원해. 감사합니다.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서로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견딜 수가 없도록 외로워도 슬퍼도 여자이기 때문에 참아야만 한다고 내 스스로 내 마음 달래가면서 비탈진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즐겁게 따라해 보셨는지요? 저도 열심히 노래 부르고 운동도 따라하며 신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또 마인드 강연 2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2021 세계 청소년 박람회에 참여한 권지영 학생의 행복을 보는 눈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2021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온라인상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진 요즘인데요. 저는 뉴스를 통해서 안타까운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마음 한편이 조금 씁쓸해져 옵니다. 코로나 블루, 우울증, 청소년 자살.
인생에서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오지만 점점 사람들의 마음에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의 면역력은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기 앞에 파란색의 원피스와 흰색의 꽃이 보입니다. 이건 바로 지금 이 자리와 같은 백열등 아래에서 본 모습인데요. 하지만 여기에 빨간색의 조명을 비추게 되면 파란색의 옷이 아니라 검은색으로 보이게 되죠. 실제 이 옷의 색깔이 바뀐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 옷에 비춰진 조명이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이것처럼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물체를 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물체에 반사된 빛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물체를 보더라도 우리 눈에는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신비한 눈의 구조 말고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이 눈을 잘 활용하면 얼마나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 2016년부터 1년 동안 아프리카 잠비아로 해외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은 하루에도 전기가 7, 8시간씩 끊기고 물은 아침과 저녁 한 번씩 총 2시간 나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 물을 커다란 통에 받아서 설거지나 양치질 등 필요한 곳에 써야 했는데요. 어떤 날은 2, 3일 동안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날이 있었습니다. 물이 거의 바닥을 드러내는 상황 속에서 여자 6명이 씻어야 했는데요. 평소에 깔끔 떠는 친구가 먼저 씻으러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야, 물 아껴 써야 돼. 오늘은 절대 발 씻지 마. 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후 누군가 물이야! 물이 나온다! 라고 외치는 소리에 저희는 그 물을 보려고 맨발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물이 콸콸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저희끼리 부둥켜 안으면서 웃었던 기억이 추억으로 남아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런 저는 해외봉사 가기 전에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물이 펑펑 나오고 전기 끊길 걱정 없는 한국에서 살았지만 저의 눈은 항상 부족한 것, 그리고 필요한 것, 더 갖춰야 할 것들에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에는 행복이 자리할 곳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모든 것이 부족한 아프리카에서는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나눠주고 생각해주는 배려와 사랑들로 어느 때보다 행복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미국의 동기부여 전문가인 노만 빈센트 필 박사에게 어느 날 한 중년 남자가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분은 사업에 성공하다가 부도를 맞아서 시리에 빠져 이 박사님을 찾아왔는데요. 박사님, 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런 남자에게 박사는 종이와 펜을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요? 그럼 선생님, 부인은 있습니까? 네, 항상 제 뒷바라지를 해주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박사님은 종이에다가 훌륭한 아내라고 적었습니다. 당신에게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네, 귀엽고 사랑스러운 새 아이가 있죠.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박사는 종이에다가 다시 귀엽고 사랑스러운 새 아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했습니다. 당신에겐 친구들이 있습니까? 네, 아직도 저를 위로해주는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박사는 종이에다가 좋은 친구들이라고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의 몸은 건강한가요? 네, 저는 사업엔 실패했지만 건강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저 박사님, 근데 이런 거 말고 저는 제 불행한 처지를 상담하려고 왔는데요. 그러자 박사님은 지금까지 적은 종이의 맨 위에다가 모든 것을 잃었다는 당신이 아직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순간 중년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박사님, 그렇네요. 전 모든 걸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아직 저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었네요. 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상담하기 전까지는 온통 부도난 불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아직 남아있는 귀한 것을 보면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어서 돌아갔습니다. 필 박사와 상담한 이 남자처럼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사람은 기쁘게 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고통과 괴로움으로만 바라보는 사람은 삶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과 어려움으로 볼 것이냐, 밝고 기쁨으로 볼 것이냐를요. 여러분 집에 있는 냉장고에는
매운 것도 있고 달달한 것도 있고 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꺼내 먹게 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마음의 세계를 알면 행복한 생각들만 꺼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조건들을 나열해 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정말 행복하지 않은 사람인가? 아니면 나의 초점이 불행에만 맞춰져 있는 행복을 볼 수 없는 눈을 가진 사람인가? 라는 것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불행하고 싶고 절망에 빠지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냉장고에 여러 가지 음식이 있지만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꺼내 먹듯이 생각의 눈을 크게 뜨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행, 불평, 또 기쁨, 행복, 여러 가지 선택사항 중에 여러분을 가장 행복하게 해줄 요소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세계 최고 국제마인드 교육원 강정곤 강사님의 마인드 강연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소중한 노년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중한 이 노년 어떻게 하면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우리가 이 노년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은 저마다 각기 대답을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제일 필요하고 중요하다. 건강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 없더라.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건강도 중요하겠지만 돈이 제일 중요해. 돈이 제일 필요해. 돈 없어봐. 얼마나 서럽고 어려운데. 예, 이렇게 저마다 각자 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냐면, 예, 강하고 건강한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 행복한 인생을 살 수도 있고 불행한 인생을 보낼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 이 노년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고 진짜 힘들고 불행하게 어렵게 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 말은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또 많은 것도 필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마음, 다시 말하면 강하고 건강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또 불행도 극복할 수 있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것들을 이기고 극복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세 가지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환경적인 어려움이고요. 두 번째는 형편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이 환경적인 어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주변 환경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환경적인 어려움은 젊은 사람일수록 잘 이겨낸다고 합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좀 힘들다고 하셔요. 근데 형편적인 어려움, 이것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인데요. 이 형편적인 이 어려움은 반대로, 예, 이 나이가 드신 분들, 다시 말하면 인생의 연륜이 많으신 분들일수록 예, 잘 이겨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젊은 사람일수록, 인생의 연륜이 없을수록 이 형편적인 어려움들을 좀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든, 또 젊든 똑같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것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나이가 많든 적든 똑같이 어려워하고 힘들어 한다고 해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우리 어르신들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얽히고 설키는 그 어려움은 정말 풀기가 쉽지가 않고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을 많이 경험해 보고 또 보셨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겪는 세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예,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진짜, 예, 우리의 어떤 마음에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받고 또 사람들의 마음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그것이 좀 커지다 보면 결국 그 삶이 불행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마음에 상처, 고통, 어려움들을 겪는데 여러분 이 마음의 어떤 이 상처들을 주는 유형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부모로부터 또 받은 상처, 또 이혼 사업 실패 등, 또 부부간의 상처, 부부싸움, 가정폭력 등, 또 이성 간의 상처, 또 이성 간의 서로 막의 의견의 충돌, 부딪힘, 그러다가 또 헤어지기도 하고 하는 이성 간의 상처가 있고요. 또 친구 간의 상처, 예. 학생대로 또 진짜 어떤 이 어른대로 이 친구 간에 주변 분들 간에 또 관계 속에서 오는 상처가 있고요.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또 거기서 받는 상처들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마음에는 많은 그 요소들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마음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또 불행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어렵고 우리의 삶이 불행해지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 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예, 우리의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강하고 건강한 마음이 필요하다. 왜냐?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 행복 아니면 불행 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었죠. 자,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 가지 어려움 또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많은 유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다 해도 우리 마음에 강하고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능히 극복하고 이겨내요. 근데 우리 마음이 약하고 또 우리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 앞에 우리는 다 무너지고 좌절하고 또 정말 그 속에서 깊은 절망에 빠져서 예, 정말 불행한 길로 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강한 것과 약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 두부하고 벽돌하고 부딪히면 누가 깨지죠? 예, 당연히 두부가 깨지죠. 또 이 주먹과 이 벽돌하고 부딪히면 누가 더 상처를 입어요? 예, 이 주먹이죠. 여러분 이 관계 속에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왜 두부하고 벽돌하고 부딪혔을 때 왜 두부가 깨지느냐? 왜
주먹과 벽돌이 부딪혔을 때 주먹이 상처를 입고 다치느냐. 그건 바로 뭐냐면 강한 것과 약한 것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두부는 벽돌에 비해 약해요. 주먹도 벽돌에 비해 약해요. 그러니까 벽돌이 부서지는 게 아니라 두부가 부서지고 이 주먹이 상처를 입는 거죠. 왜?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것처럼 우리가 결국 이 상처를 받는다는 거 뭐냐면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하고 건강하면 이겨내요. 극복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행한 길로 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걸 이겨내고 극복해서 오히려 더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고 내부적인 요인,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이 강하고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약하고 진짜 병들어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결정이 되고 달라진다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파도 타기의 예를 들었는데요. 자, 아무리 큰 파도라 해도 이렇게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을 주목해 주세요. 그 파도를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오른쪽의 그림에 보면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막 물을 먹고 막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죠. 똑같은 파도지만 어떤 사람은 그 파도를 즐겨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파도에 휩쓸려요. 파도가 문제가 아니고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기술,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 아무리 큰 파도라도 그 파도를 재미있게 즐기기도 하고 작은 파도에도 그냥 휩쓸려서 허우적거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파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기술, 그 재주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파도에 휩쓸리든 아니면 파도를 즐기든 그렇게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많은 걸 가져이고 많은 것을 누리고 그게 우리를 즐겁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몸은 건강해도 또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약하고 병들어 있어서 진짜 불행하게 진짜 사는 사람들 주변에서 참 많이 봐요. 어떤 사람은 가진 것도 없고 어떤 사람은 진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은 것이 부족한데도 그 마음은 행복하고 즐겁게 그 인생을 산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역경을 성공으로 이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한 명을 제가 이렇게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자, 여기 김세진이라는 지금은 이제 아주 건장한 청년인데요. 이 김세진이라는 이 사람은 태어날 때 선천성 무형장애로 태어났습니다. 한쪽 발은 무릎 아래가 없고요. 한쪽 발은 발목이 없어요. 또 한쪽 손은 엄지와 검지만 있어요. 이렇게 선천성 무형성 이 장애로 태어나서 버림을 받았던 이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를 이 아기 때 버림을 받아서 이 고아원 같은 데서 이렇게 지냈는데 그 고아원에 봉사활동을 이렇게 다니시던 이 양정숙이라는 이 분이 이 아이를 자기 이 아이로 양자로 삼아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사랑을 쏟고 또 마음을 쏟아서 이 아이 마음에 그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강하고 건강한 마음을 이 아이에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그 의사는 이 아이는 절대 걸을 수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 했지만 이 양정숙 씨는 이 세진이를 진짜 마음을 강하고 건강한 마음을 그 마음에 만들어줘서 비록 로봇다리지만 로봇다리를 이용해서 걸을 수 있었고 또 진짜 여기에 제가 이렇게 좀
일부만 적어놨어요. 예, 다 적으면 막 여기 막 빽빽하게 글씨가 안 보일 것 같아서 일부만 적어놨는데, 한두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이 김세진이란 이 청년은, 이제 청년이 됐죠. 예. 장애인 세계 수영 신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보면 뭐 승마, 스키, 뭐 또 마라톤, 진짜 이 건강한 사람도 해내지 못한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이 세진이라는 이 청년이 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의 스포츠학과에 최연소로 합격을 하고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진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성공으로 그 삶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어떻게 보면 장애인으로서 불행하게 마음적으로 또 그 삶도 어떻게 보면 어둡고 불행하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 조건 속에서도 행복하고 감사해야 하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외형적으로 본다면 우리 기준에 볼 때 참 아이고 안 됐다, 힘들겠다, 불행하겠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지 몰라도 실제 이 김세진 이 청년의 마음은 우리보다도 더 즐겁고 우리보다도 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요. 행복하게 살아가더라.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 이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이 양정숙 씨, 진짜 이 세진을 양자로 받아들였죠. 어머니인 양정숙 씨가 이 세진이에게 심어준 강하고 건강한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김세진 청년이 한 번은 TV에 나와서 자기 삶을 이야기할 때 엄마가 자기에게 가르쳐준 철학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엄마가 자기에게 걷는 연습을 시킬 때 자기에게 해준 이야기랍니다.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걷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해. 네가 인생을 살 때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이 엄마가 이 세진이에게 전해줬던 그 마인드, 그 마음, 그 강하고 건강한 마음이죠. 너 걷게 되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네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마음이야.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많이 어려움을 겪고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한계를 만나. 그때 네가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너는 그 어려움 앞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돼. 그러면 네 인생 불행하게 돼. 그렇기 때문에 너가 가져야 할 마음은 잘 걷는 그게 아니고 강하고 건강한 마음이야. 바로 그 마음을 세진이에게 가르쳐줬던 거예요. 그 마음을 따라 세진이는 장애를 극복하고 신체 조건이나 환경이나 그 모든 걸 극복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음의 고통과 불행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약하고 병든 마음에서 시작이에요. 우리가 강하고 건강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방탄 필름이 있는데요. 이 방탄 필름은 약한 유리로 되어 있어요. 쉽게 깨지는 유리지만은 이 유리에 총알도 뚫을 수 없는 그 방탄 필름을 딱 붙이면 그 유리는 아주 강한 유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방탄 유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약한 유리에다가 방탄 필름을 덧붙여서 만든 유리, 그게 방탄 유리입니다. 그러면 이 유리는 총알도 뚫을 수도 없고 그 어떤 강한 자극과 그 충격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탄 유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우리 마음은 원래 약해요. 진짜 우리 마음은 쉽게 넘어지고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실망하고
쉽게 불행에 우리 마음이 내어줘요. 좀만 어려워도 힘들어하고. 여러분, 우리 마음은 그렇게 약하지만 우리 마음을 강하고 건강한 마음으로 만든다면 우리는 진짜 우리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강하고 건강한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좀 내 생각 내려놓고, 좀 내 고집 내려놓고, 내 옳다 하는 것 좀 내려놓고, 우리가 마음을 열어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마음을 주고 받고,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마음을 열고 마음을 나누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 때 우리 마음은 강해지고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어르신들께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걸 보고 경험하고 아는 것도 많이 있으시겠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고부간의 갈등이 세대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살아갔던 시대하고 젊은 사람들이 살던 시대하고 이 모든 것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옳음만 주장하다 보면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님 세대에서 또 젊은 그 어떤 며느리든 자식의 세대에서 서로 자기의 옳음을 내려놓고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 마음을 이렇게 주고받고 하다 보면 그 세대 차이도 극복이 됩니다. 서로 이해하게 되고 서로 배려하게 되고 서로 마음을 함께 하게 돼요. 자, 그래서 강하고 건강한 마음을 갖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옳다고 생각도 내려놓고 좀 내 고집도 좀 내려놓고 내 생각도 좀 이렇게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좀 듣고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을 다른 사람과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이게 마음을 나누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만 고집하고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약해져요. 또 마음이 병이 들어가요. 그걸 고립이라 그렇습니다. 고립된 사람들은 정말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그 마음도 불행하고 그 주변 사람도 불행해지고 그 인생 전체도 불행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 소중한 노년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건 바로 뭐냐면 강하고 건강한 마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좀 마음을 활짝 열고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이렇게 나누는 거기에서 만들어져요. 여러분, 정말 내가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알고 있는 거 그런 것도 좀 한번 내려놓고 내 고집도 한번 내려놓고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마음을 이렇게 나누고 대화도 해보시고 또 같이 함께도 해보시고 여러분 그런 삶들을 사신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밝아지고 건강해지고 또 그게 바로 강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저 강연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강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레드우드는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라고 합니다. 얼마나 키가 크냐면 그 키가 100m라고 하는데요. 아파트 30층 높이와 맞먹는다고 하면 여러분 혹시 상상이 되시나요? 게다가 수명이 2000년을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뿌리는 2, 3m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나무의 크기에 비해 혼자서는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레드우드는 자신은 약하지만 가까이의 나무와 또 그 옆에 있는 나무와
줄줄이 뿌리를 강하게 얽혀서 서로 지탱한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연결된 뿌리를 통해 영양분을 서로 공유한다고 하는데요. 100m가 넘는 거목이 될 수 있었던 힘은 혼자서 이룬 것이 아니라 옆 나무와 연결된 뿌리의 힘인 것입니다. 만약 레드우드가 넓은 땅을 독차지하고 혼자서 살아보려고 했다면 얼마 자라지 못하고 약한 뿌리는 강풍에 넘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고 또 위로가 필요한 속상한 일도 만나고 도움을 받아야 할 일들도 만나게 되는데요. 레드우드처럼 서로를 붙들어주고 지혜를 모을 때 강한 연결의 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 소통과 교류, 마음의 연결에 대해서 정말 귀한 강연을 많이 접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들은 마인드 강연이 듣고 그냥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생각하고 실천해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저도 생각을 하나 바꾸어 보았는데요. 여름에는 숨쉬기 괴롭던 마스크가 겨울 추위를 막아주고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고마운 존재가 된 것처럼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로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고 건강에 더 신경을 쓰게 되고 주변과 가족을 한 번 더 돌아보고 관심을 갖는 시간이 되어 감사하구나 하고 생각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오늘 이 시간이 감사와 행복으로 마음을 연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